시민의회제는 유럽을 중심으로 많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도입하거나 시행 중에 있고 또 계속 그 적용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캐나다, 네덜란드, 아일랜드에서는 시민의회가 선거제 개혁과 헌법 개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캐나다에서 시민의회는 수개월의 토의를 거쳐서 선거제 개혁 권고안을 마련하고 국민투표에 붙여질 선택지를 결정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참고할 만한 그런 사례죠. 경제 위기 이후에 고조된 헌법 개혁 요구에 부응해서 시민의회를 운영한 아일랜드에서는 혁신적 권고안 일부가 국민투표를 거쳐서 헌법 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아일랜드는 시민의회를 선구적으로 그리고 가장 많이 활용하는 나라입니다. 아일랜드 사회가 직면한 중요한 법과 정책 과제들에 대해서 발언권을 주어서 그 핵심 쟁점에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기 민주주의의 실천으로서 시민의회는 아일랜드 민주주의 프로세스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정착되었습니다. 2013년 아일랜드 의회 하원과 상원의 의결로 창설된 이후 헌법 개정, 고령화 대응, 지방 균형 발전, 생물 다양성 등 난이도 높은 여러 분야 주제들이 시민의회에서 논의됐고 지금은 마약 사용에 대한 시민의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민의회는 독립된 지위를 가지는 의장 1명과 일반 주민들 중 무작위로 선발된 99명, 총 100명으로 구성되는데 통상 정책 개발이나 입법 발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모든 계층의 시민들이 초대돼서 국가적 중요성을 지닌 의제를 심의 토론하고 의견을 교환하게 됩니다. 이들은 다양한 의견들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보고서나 연구 결과들을 검토하며 다른 나라의 경험들을 참조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뿐만 아니라 해당 안건의 처리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을 보통 사람들의 생활 체험도 청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구성원들이 안건의 모든 측면, 관점에 대한 충분한 정보에 입각한 평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시민의회 구성원들 사이의 토론은 정부와 의회에 대한 일련의 권고로 종결됩니다. 한편 영국에서는 2019년에 시민의회가 출범했습니다. 하원이 기후대책 논의를 시민의회에 맡겼고 시민의회는 6주 만에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재확인하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프랑스 시민의회는 2018년 유류세 인상에 반대해서 일어난 전국적인 시위, 노란 조끼 운동을 계기로 도입됐습니다. 사회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저항으로까지 번진 정부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게 해달라는 시민사회 요구를 정치권이 수용한 결과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에 대한 응답으로 기후문제 시민의회를 설치했습니다.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중앙집권 하향식 정치로 유명했던 프랑스에서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신뢰의 위기, 그들만의 리그에 대한 성난, 때로는 폭력적으로 변한 저항을 무마하려는 시도였죠. 20여 년 전부터 시민의회를 옹호해온 시민과학협회의 정의에 따르면 시민의회는 사전 심의를 위한 참여 절차, 다시 말해서 시민들이 사실을 파악하고 정보를 얻는 과정, 능동적인 관여, 시민들이 질의를 하는 과정, 그리고 집단적인 입장 표명, 시민들이 의견을 작성 제출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아일랜드 모델의 영향을 받아 도입된 프랑스의 시민의회는 그 목표를 의회에서 논쟁을 거치기 전에 각종 우려사항을 완화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적절히 개진하고 심사숙고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헌법상 자문기구인 경제사회환경위원회 산하에 창설된 시민의회는 지금까지 기후 위기 대응, 적극적 임종 지원 의제로 2차례 소집되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국민의 의견을 듣고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 언제든 시민의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시민의회에 참여할 시민의 대표는 투표가 아닌 추첨으로 뽑습니다. 무작위로 선정하되 성별, 나이, 지역, 학력, 직업 등 국민 대표성을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추천 민주주의, 로토크라시라는 말을 쓰죠. 추천 민주주의인 셈이죠.
시민의회 참가자들은 수개월 동안 전문가 강의, 내부 토론 등을 통해 안건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쌓게 됩니다. 참가자들이 개개인의 의견을 내면 이것을 종합해서 보고서 형태로 결론을 도출하고 보고서의 형식과 내용은 모두 시민의회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민의회는 지방 수준에서도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례로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은 2023년부터 2년간 도시개발 계획 수립을 주제로 한 시민의회를 운영하는데, 이는 마을 단위에서 활발하게 가동된 시민의회를 시 단위로 확대한 사례입니다. 도시개발은 이해관계자가 굉장히 많은 복잡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것을 직접 풀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견지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36명의 참가자를 뽑아서 연간 35시간을 투입해서 수기에 참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캐나다에서도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 2004년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시민의회 등 시민의회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OECD는 이러한 수기 프로세스를 통한 공공의사결정과 관련해서 공공의사결정 심의 과정을 위한 모범 실천 원리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이 제도를 시행해 본 경험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요청은 시민의회가 제도적으로 인정받고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정부와 시민들 사이에서 신뢰성 있는 조직으로 인식될 수 있고 또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헌법에 대의제를 보완하여 주권자인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할 수 있는 장치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취지를 분명히 하고 이를 입법적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직접 민주주의의 공동 저자인 프랑스 카톨릭 리일 대학의 베르통 교수의 지적, 직접 민주주의가 정치적 권리 확산이라는 전통의 일부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정치적 권리 확산은 헌법 규범에 영향을 미칠 때만 의미가 있다는 지적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구체적으로는 수기를 통하여 주권자인 시민이 목소리를 내고 사회적 합의를 형성할 수 있도록 시민의회를 헌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시점입니다. 즉 헌법에 시민의회의 설치 운영을 위한 근거 조항을 만들어서 이를 근거로 시민의회 설치 운영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주권자의 참여와 합의 형성 기회를 보장하는 방안입니다. 국민투표와 국회의 법률안 제출에 대한 시민의회의 연계에 관해서는 이미 앞에서 대안을 제시한 바와 같습니다. 오늘 살펴본 시민의회가 대의민주주의의 단점과 한계를 모두 극복하는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당이나 선거를 의식하지 않고 집단 지성의 새로운 힘을 보여줄 시민의회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때입니다. 우리 삶을 위협할 메가 이슈들은 나날이 확장되고 그로 인한 위기도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시민의회에 의한 선거제도와 정치제도 개혁은 앞으로 누구도 거역하지 못할 민주주의의 새 표준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마땅히 여기에 앞장서 시민의회의 모범적인 모델을 만들어내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